막시와 셀리 27. 어떤 사람의 친구가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할 겸 친구네 집 근처로 갔대요. 그렇게 낚시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한두 마리 잡힐까 말까 하는 곳인데 그날은 10마리가 넘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오늘 날인가 보다. 친구랑 둘이 회도 떠먹고 구워도 먹고 술을 잔뜩 마셨대요. 근데 친구가 야, 오늘이 날인데 더 잡자. 계속 잡아보자. 해가지고 낚시를 계속했대요. 그런데 그물망에 엄청 큰 생선 한 마리 걸린 거예요. 그걸 본 친구가 너무 흥분해서 야, 생선 이렇게 큰 건 처음 봐 하고 손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 미끄러져서 다시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 생선이. 아까워. 그러니까 그걸 왜 잡아? 이러니까 친구가 그럼 내가 물속에서 다시 잡아올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술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말리지 않았대요.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헤엄치던 친구가 나오더니 사색이 된 얼굴로 야, 저기 사람이 쳐다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바로 112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물속에서 쳐다본 사람이 일주일 전에 여기서 실종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시체는 물에 퉁퉁 불어서 고기들이 잔뜩 뜯어먹은 자국들이 이렇게 남아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친구가 뭔가 깨달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히고 유난히 맛있었구나. 원래 사람 시체 뜯어먹고 자란 고기들이 살도 유난히 통통하고 맛있잖아. 어떤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자동차에 타서 이제 후진을 하려고 했어요. 자동차가 후진에다 놓으면 블랙박스가 켜지면서 뒤에 상황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삐삐삐 거리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웅크려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화면이 나왔어요. 뒤에 아이가 있잖아 생각하면서 자동차 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그 아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봤나? 아니면 이 아이가 다시 다른 데로 간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자동차에 타서 후진에 기어를 넣었죠. 그렇게 다시 블랙박스가 켜졌는데 그 순간에 또 띠띠띠띠 하면서 그 아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대체 뭐야, 저 애는 또 어디서 나타난 거지? 생각하면서 다시 나가봤는데 나갈 때마다 다시 애가 없고 후진에다가 놓으면 또 애가 있고 정말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직원을 불러서 내가 후진할 테니까 좀 뒤 좀 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후진에 다시 기어를 넣었는데 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직원이 계속 후진을 하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후진을 하면 이 아이를 내가 치게 되는 건데 어떻게 후진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다시 밖을 보니까 그 아이가 없고 직원이 왜 나오셨어요?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무언가를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었나? 바로 이 주차장, 이 자리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후진하는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다고. 그때부터 간혹 가다가 이 자리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후진을 못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주차를 봐달라고 하는데 자기도 정말 난처하다고, 아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후진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혼자 살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베란다 창문을 열 때마다 반대편에서 어떤 남자가 쳐다보는 거예요. 물론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사는 집을 저렇게 대놓고 쳐다보고 싶나? 싶을 정도로 매일 쳐다봤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인사를 하면서 근데 여기 맞은편에 살고 계신 여자분 맞으시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네, 혼자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아, 망했다. 혼자 산다 하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그 남자가 또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 네, 있어요. 자주 놀러와요. 이렇게 황급히 대답하고 자리를 떴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 남자 뭐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 죽겠네 하면서 문을 다 잠그고 호신용 스프레이도 사놔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기까지가 여자의 시점에서 본 얘기고요. 사실 남자의 시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사실 이 남자가 그 여자 집을 자꾸 쳐다봤던 이유는
분명 맞은편에 사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블라인드에 비친 실루엣은 항상 2명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말 안 하고 넘어갈 순 없었어요. 왜냐면 실루엣에 비친 그 남자 올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다리가 천장에 붙은 물구나무 상태였거든요. 어떤 한 커플이 300일을 맞아 어느 호텔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호텔의 방 가격이 어떤 방은 10만 원이었는데 특실은 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당연히 10만 원짜리 방을 결제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직원이 여자친구분이랑 좋은 날이신 것 같은데 20만 원짜리 방으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300일이고 소박한 커플이라 10만 원짜리 방 결제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20만 원짜리 가세요. 저희가 이번에 특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요. 10만 원짜리 방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마지막에는 에이 그럼 기분이다. 10만 원에 이 방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특실로 가야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20만 원짜리 방키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친구와 저녁도 먹고 밤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많이 피곤했나 봐요. 꾸벅꾸벅 졸다가 어느새 잠에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싸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주머니에 꿈켜두었던 담배 한 개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 여자친구는 그 남자가 금연 중이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걸 피다 걸리면 안 됐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가 잠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담배를 열심히 피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까 틀어놨던 그 영화에 귀신이 나온 장면이 에러가 났는지 반복되면서 계속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와, 왜 하필 이런 장면에서 렉이 걸리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 화면을 끄려고 했는데 TV가 너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에 막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침 그 여자친구가 가위에 눌렸는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는 단번에 그 여자를 깨웠죠. 그렇게 깨어난 여자친구는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이 방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남자친구한테 재촉을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좀 찜찜한 마음에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짐을 싸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는데 여자친구의 말을 들은 그 남자친구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손을 확 붙잡으면서 오빠 담배 폈지?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너무 소름 끼쳐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했는데 사실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그 여자친구는 완벽하게 잠에 들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그냥 눈을 감고 살짝 잠에 들락 말락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나가자마자 바로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니 미친듯이 깔깔거리면서 여기 방구석들을 다 돌아다니더래요. 여자친구는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남자친구가 들어오자마자 그 소리 지르고 다니던 그 귀신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저 구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를 깨운 상태에서도 그 구석에서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한테 빨리 그 호텔을 나오자고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 호텔 직원은 굳이 그 방을 싸게라도 주고 싶어 했던 걸까요?